우리가 어릴 적부터 책이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질리도록 보아온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탐관오리의 창고를 털어 그 재물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조선시대 3대 의적 중 한 명. 호탕한 웃음소리와 함께 큼지막한 칼을 휘두르던 구월산의 호랑이. 네, 바로 임꺽정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역시 임꺽정을 부패한 권력에 맞서 싸운 듬직하고 멋진 민중의 영웅으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무능한 왕과 탐욕스러운 양반들에게 고통받던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그가 얼마나 통쾌한 사이다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이 통쾌한 영웅담이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조작된 소설에 불과하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나아가 백성의 고혈을 짜내던 탐관오리보다 임꺽정 무리가 백성들에게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한 공포의 대상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지식단골에서는 철저하게 왜곡되고 미화되었던 가짜 영웅의 가면을 벗겨보려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차가운 역사의 기록 속에 남아있는 임꺽정의 진짜 얼굴, 그 소름 돋는 잔혹한 마피아 보스의 맨 얼굴을 지금부터 추적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조선 13대 왕 명종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동생인 윤원형을 비롯한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독점하며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니 지방의 관리들은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쥐어짜기 바빴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째 끔찍한 흉년과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백성들은 문자 그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도적이 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 황해도 백정 출신이었던 임꺽정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본래 백정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일반 평민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도사롭이나 버들고리를 역업하는 천민계층을 가리키는 말로 전락했습니다. 임꺽정 역시 갈대를 엮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고리백정 출신이었습니다. 시대의 핍박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낫과 칼을 들고 구월산으로 들어가 도적대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흔한 민중반란의 서막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적이 된 이후의 행적을 조선 왕조실록인 명종실록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아는 영웅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록에 묘사된 임꺽정 무리는 탐관오리만을 골라서 혼내주는 의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나 권력자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힘없고 만만한 일반 양민들의 소와 곡식까지 무자비하게 약탈했습니다. 오히려 양반들의 집은 호의가 삼아하니 방어 능력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의 촌락이 그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극악무도한 잔혹성입니다. 임꺽정 무리는 자신들의 범행이 관아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약탈한 뒤 누군가 자신들을 관아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명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입막음을 위해 죄 없는 백성의 배를 갈라 죽이고 심지어 아이를 뵌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끔찍한 살육을 벌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백성을 위해 관아의 쌀을 훔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을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민가를 불태웠다는 패비린내 나는 기록만이 실록을 가득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백성들에게 임꺽정은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탐관오리보다 더 피하고 싶은 끔찍한 재앙이자 호한마마보다 무서운 살인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토록 잔악무도한 단순 산도적대가 어떻게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 정규군의 대대적인 토벌을 요리조리 피하며 황해도와 경기도 일대를 휘잡고 있었을까요? 산세가 험한 구월산에 숨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임꺽정이 이토록 오랫동안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그가 단순 도적대의 두목을 넘어 썩어 빠진 조선의 관리들과 결탁한 거대 범죄 카르텔의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임꺽정은 아주 교활하고 지능적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빼앗은 막대한 재물을 산채에만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 재물을 한양으로 올려보내 권세가들, 심지어 왕실과 줄이 닿아 있는 고위 관료들과 무관들에게 엄청난 양의 뇌물을 바쳤습니다.
뇌물을 먹은 부패한 관리들은 임꺽정의 충실한 정보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관군이 언제 어느 경로로 토벌을 나선다는 고급 군사 정보가 한양의 관청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구월산에 있는 임꺽정의 귀에 먼저 들어갑니다. 심지어 도적을 잡아야 할 포도청의 무관들조차 임꺽정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뒤를 봐주었습니다. 여기에 서림이라는 지식인 출신의 참모까지 영입하면서 임꺽정 무리는 단순 폭력 조직을 넘어 치밀한 정보망과 자금력을 갖춘 전국구 마피아 조직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각 지방의 아전들과도 결탁하여 관아의 식량을 빼돌리거나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쯤 되면 부패한 권력을 벌하는 의적이 아니라 그 부패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국가의 근간을 파고먹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대한 기생충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임꺽정 무리의 만행이 극에 달하고 한양 도성 근처까지 출몰하며 국가의 위협이 되자 명종은 마침내 칼을 뺍니다. 1561년 조선 최고의 무장이었던 남치근을 토포사로 명령하고 대규모 정규군을 파견해 구월산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자신만만했던 임꺽정의 카르텔도 훈련된 정규군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또한 임꺽정의 브레인을 역할했던 참모 서림이 관군에게 체포된 후 살기 위해 임꺽정 무리의 아지떡과 비밀통로 그리고 내부의 약점까지 모조리 밀고 버리면서 조직은 급격하게 와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562년 1월 관군의 집요한 추격 끝에 임꺽정은 구월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화살을 맞고 생포됩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압송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끔찍한 처형을 당하며 조선 최대 범죄 조직의 보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사관은 임꺽정의 죽음을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도적의 뿌리가 깊어 백성들의 해가 된 지 오래였는데 이제야 소탕되니 온 나라가 기뻐하였다. 이 한 줄의 기록이 당시 백성들이 임꺽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토록 끔찍하고 잔혹했던 범죄자가 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눈물겨운 민중의 영웅 의적으로 둔갑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임꺽정이 죽은 날찐 후 무려 300년이 지난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습니다. 1928년 조선일보에는 벽초 홍명이라는 작가가 쓴 대하소설 임꺽정이 연재되기 시작합니다. 홍명이는 철저하게 핍박받던 천민 출신의 임꺽정을 주인공으로 삼았어 그를 부패한 양반 사회를 뒤엎고 백성을 구원하려는 혁명가적 의적으로 완벽하게 재창조합니다. 당시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한 스탈 아래 조선의 민중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신음하던 암흑기였습니다. 현실에는 희망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소설 속에서라도 부조리한 권력자를 호쾌하게 때려잡는 초인적인 영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홍명희의 소설은 당시 조선 민중들의 억눌린 분노와 한을 정확히 건드렸고 소설 임꺽정은 그야말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의 허구적인 이미지가 해방 이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만화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면서 실록에 적힌 잔혹한 도적녀 임꺽정은 우리의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오직 의적 임꺽정이라는 아름다운 판타지만이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설과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렬한 이미지가 역사적 사실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견디기 위해 가짜 영웅이라도 만들어 위란을 얻고자 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년 전 그 잔혹한 도적대의 칼날 아래 억울하게 배가 갈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간 이름 없는 조선 양민들의 고통마저 미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콤하고 짜릿한 거짓 영웅담 뒤에 숨겨진 불편하고 서늘한 진실,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텔레비전 드라마가 숨겼던 흥미진진하고 때로는 소름 돋는 우리 역사의 이면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들 진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지식단골이 더 깊고 유익한 지식을 배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단골이었습니다.